밤의 공기가 차가워지면 오래된 이름들이 떠오른다. 마음을 긁고 지나간 얼굴들, 한때는 가까웠지만 지금은 피곤의 다른 이름이 된 사이. 끊어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막상 멈추려 들면 손이 떨린다. 의리라는 단어가 발목을 잡고 미안함이 허리를 굽힌다. 그동안 주고받은 웃음이 떠오르다가 곧이어 쓴 기억이 겹쳐온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멈춰야 하는지. 마음의 저울이 밤마다 똑같은 위치에서 흔들린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분명해진다. 악연을 지혜롭게 끊어내는 법. 미움을 더하지 않고 나를 잃지 않으며 상대를 원망의 골짜기에 밀어넣지 않는 길. 현실에서 이야기를 꺼낸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가 있다. 오래된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사장과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 어릴 적부터 서로를 알았다. 손님은 가게에 올 때마다 먼저 돈을 쓰기보다 부탁을 꺼낸다. 이번 주만 조금 미뤄달라. 다음번에 2배로 갚겠다. 부부는 처음 몇 번은 웃어넘겼다. 그러나 부탁은 습관이 되었다. 어느 날에는 밤늦게 전화가 와서 급한 서류를 복사해야 한다며 가게 문을 잠시만 열어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계산대 옆에서 빈 음료수 캔과 보이지 않던 품목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CCTV를 볼까 하다가 오랜 인연을 생각하며 덮었다. 덮을수록 안에서는 끓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거칠어졌다. 일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서로에게 짜증이 쏠렸다. 악연은 이렇게 시작된다. 한 사람의 반복된 무례, 다른 한 사람의 반복된 묵인, 그 사이에서 자라나는 불신, 그리고 무기력. 이제 마음은 조용히 묻는다. 어디까지가 인연이고 어디부터가 끊어야 할 악연인가? 어떻게 멈춰야 미움이 더해지지 않는가? 물음은 깊다. 그러나 길은 막혀 있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법을 가르치셨다. 모든 만남은 원인과 조건이 맞아 이루어진다. 원인과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진다. 악연을 끊는다는 말은 상대를 내 삶에서 지우는 마술이 아니다. 해로운 조건을 알아차리고 그 조건이 더 자라지 않도록 멈추는 연습이다. 업이란 행동에서 비롯된 마음의 방향이다. 방향을 바꾸면 발걸음이 달라진다. 그래서 미움으로 칼을 들기보다 그 칼의 손잡이를 내려놓는 일이 먼저다. 고요한 초대를 건넨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흡으로 돌아온다. 들숨은 짧고 또렷하게, 날숨은 길고 부드럽게 3번만 반복한다. 숨이 가라앉으면 악연이라 여겨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린다. 그 이름을 떠올리며 가슴의 감각을 살핀다. 뜨거움인지 서늘함인지 묵직함인지 그 감각이 무엇이든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알아차린다. 그 다음 한 문장을 마음속에 놓는다. 나의 경계가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바꾸려는 주문이 아니다. 나의 기준을 내 자리에서 밝히는 등불이다. 현실적인 장면으로 돌아오자. 가게의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처럼 웃으며 넘어갈 수는 없다고, 더는 야간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외상은 이번 달로 끝내겠다고. 말의 형식을 정했다. 말은 사실을 담고 공격을 담지 않기로 했다. 타인의 성격을 단정하지 않고 나의 필요와 조건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밤에는 가게 문을 열 수 없다고, 외상은 오늘부터 받지 않는다고, 예외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고.
추가로 대화를 기록해 두기로 했다. 감정이 깊어지면 기억은 흐려지기 때문이다. 작은 수첩 한 권을 계산대 아래에 두었다. 말한 내용, 날짜, 약속한 기한, 그때의 서로의 반응. 기록은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준다. 악연은 대체로 두 가지 길로 자란다. 하나는 상대의 반복된 청탁과 무례. 다른 하나는 내 쪽의 모호한 경계와 미루는 결정. 둘은 서로를 키운다. 그래서 끊어내려면 두 갈래를 함께 살펴야 한다. 상대의 요구에는 일정한 문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는 선을 분명히 긋기 바랍니다. 문턱은 차별이 아니라 기준이다. 선은 증오가 아니라 자기 보호다. 이 선을 그을 때 도움이 되는 5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첫째, 시간의 기준. 연락 빈도와 답변의 시간대를 정한다. 밤늦은 요청에는 다음 날 대답하기. 반복된 긴 통화는 일정 시간 후 정리하기. 길어지는 대화는 약속된 자리에 옮기기. 둘째, 돈의 기준.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내 경제의 안전망 안에서 정한다. 넘기지 않기. 영수증과 약속을 문서로 남기기. 친분으로 생략하지 않기. 셋째, 말의 기준. 사실만 말하기. 타인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기. 나의 상태를 분명히 설명하기. 피곤한 날에는 짧게 끝내기. 약속을 어긴 횟수와 결과를 차분히 상기시키기. 넷째, 공간의 기준. 집과 일터의 경계를 지키기. 갑작스러운 방문에는 사전에 약속을 요청하기. 사적 공간의 무단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 다섯째, 도움의 기준.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의 범위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기. 목록 밖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기. 대체 가능한 공공자원과 기관을 함께 안내하기. 이 기준을 세우는 동안 마음에는 두려움이 고개를 든다. 상대가 화를 낼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까? 공동체에서 어색해질까? 그래서 호흡이 다시 필요하다. 두려움과 함께 서는 연습. 날숨에 맞추어 마음속으로 한 줄을 더 올린다. 나의 두려움이 지혜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허약함을 꾸짖는 말이 아니다. 몸을 보호하듯 마음을 보호하자는 약속이다. 때로는 악연을 끊는 일이 법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계약과 권리, 위협과 스토킹, 상습적 갈취. 이럴 때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상담, 증거 기록, 접근 금지 요청. 필요하면 제도적 울타리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안전은 연민의 첫걸음이다.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은 상대를 벌하는 일이 아니다. 더 큰 해를 막는 자비의 행위다. 한 장면을 더 건넨다. 30년 지기 친구와 멀어진 사람이 있다. 오랜 세월 술잔을 나누며 애환을 견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의 말에는 의무가 섞였다. 너는 내가 부르면 와야 한다. 너는 나를 이해해야 한다. 타인의 피곤을 내 의리로 메우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느 겨울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다. 술 기운이 잔뜩 섞인 목소리. 지금 나오라고 했다. 거절하자 욕설이 돌아왔다. 눈이 맑아졌다. 다음 날, 그 사람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오랜 인연에 감사하지만 요구와 강요가 반복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나를 지키고 싶다고. 다시 안전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다. 마음이 텅 비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뜨거운 것이 목에 차올랐다. 눈물이 났다. 길게 울었다. 울음 뒤에 찾아온 건 후회가 아니라 안도였다. 두려움의 문이 닫히고 작은 창이 열렸다. 그 창으로 들어온 바람이 말했다. 살아야 한다. 스스로의 감정과 시간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 지점이 전환이다. 악연을 끊는 일은 냉정한 단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관계의 틀을 새로 만드는 일이다. 미움으로 선을 긋기보다 질서를 세우는 방식으로 경계를 세운다. 부처님은 옳은 말의 4가지 기준을 일깨우셨다. 진실한가? 유익한가? 때와 처지가 맞는가? 부드러운가? 이 4기준을 바탕으로 말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밝히기. 그러나 반복된 행위의 결과로 내 마음과 생활이 훼손되어 왔다고 말하기. 앞으로 내가 지키려는 기준을 분명히 하기. 그 기준을 넘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알리기.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말은 짧게, 내용은 분명하게. 감정이 벼랑으로 치닫지 않게 호흡의 끈을 손에 쥐기. 말하기 전에 1번, 말한 뒤에 2번. 호흡을 길게 내쉬기. 마음속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빚을 현재의 삶으로 들여온다.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듣지 못했던 부탁, 내가 외면한 고통. 그 기억들은 지금의 요구 앞에 약점이 된다. 그래서 마음의 회개를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적는다. 내가 진 빚, 내가 이미 갚은 마음, 내가 더 갚을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이미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했다면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할 수 있는 보상이나 사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도한 요구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장부를 닫아야 새로운 장이 열린다. 어떤 날은 모든 게 실패처럼 느껴진다. 기준을 세웠지만 다시 흔들릴 때가 있다. 내가 보낸 메시지의 상대가 긴 반박을 보낼 수 있다. 소문을 낼 수도 있다. 그때 마음은 흔들린다. 무력감이 물처럼 스며든다. 그 순간 잠시 눈을 감는다. 치아 사이로 바람을 흘려보낸다. 코끝에서 출입하는 공기의 길을 따라간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짧은 기도를 올린다. 나의 중심이 잊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말이 내 가치를 삼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는 마음의 바닥을 만든다. 바닥이 생겨야 발을 붙이고 일어선다. 악연을 끊을 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다. 첫째, 관계를 전체로 단정하는 습관. 한 사람의 특정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면을 지워버리는 경향. 둘째, 시간의 폭을 잇는 습관. 과거의 도움과 현재의 해를 한 장의 사진으로 엮어버리는 경향. 셋째, 나의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습관. 경계를 세운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말과 행동을 허용하는 경향. 넷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습관. 악연을 끊는다는 이유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향. 이 4가지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경계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작업이지 폐허를 짓는 행위가 아니다. 돌아보면 악연은 내 안의 미해결 과제와도 연결된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 혼자 남을까봐 불안한 마음. 이 마음들이 얽히면
해로운 관계도 오래 붙든다. 그래서 자기 자비가 필요하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다고.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내 마음의 깊은 곳이 안전해지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으로 굳어 있을 때 따뜻한 손등으로 가슴을 살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척추를 세우고 어깨를 내려놓고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번의 호흡 동안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만 쉬시기 바랍니다. 쉬어야 보인다. 보이면 바뀐다. 관계의 정리를 시작했다면 삶의 습관도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의 기준을 미리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시간과 범위를 또렷하게 정하기, 부탁과 요구를 구분하기, 무료로 주는 도움의 한계를 초기에 알리기, 감정적인 대화는 시간 제한과 장소를 정해 치르기, 기록의 습관을 유지하기, 그리고 연대를 만들기. 혼자 끊어내면 다시 불안이 커진다. 동료, 가족, 상담자, 지역 모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기준을 공유하고 필요시 함께 대응하기. 연대는 마음의 안전벨트다. 마음의 연습과 행동의 연습 사이에 감사의 연습을 놓는다. 악연을 끊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린다. 나의 취약함, 나의 한계, 나의 가치. 이 깨달음이 다음 인연을 맑게 한다. 상처가 배움으로 변하길 바란다. 그래서 하루의 끝에 짧게 적는다. 오늘 잘한 한 가지. 오늘 하지 않아서 다행인 한 가지. 내일 새롭게 해볼 한 가지. 작은 기록이 길을 만든다. 길이 생기면 악연이 다시 끼어들 틈이 줄어든다.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온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이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다. 과거의 상처를 살짝 건드리는 문장도 함께 온다. 손이 흔들린다. 예전의 습관대로 밤늦게 답장을 쓰려다 한 번 접어둔다. 그리고 전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인다. 따뜻한 차를 따른다. 작은 바닷걸레를 쥐고 거실을 한 바퀴 닦는다. 단순한 동작,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차분해진 다음 짧고 분명한 답장을 보낸다. 반가움은 나누되 새로 세운 기준은 유지한다. 더 긴 대화는 낮 시간에 만나서 하자고 제안한다. 혹은 지금은 거리가 필요하다고 정중히 알린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놓고 숨을 길게 내쉰다. 그 순간 깨닫는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악연을 끊는 일의 마지막에는 축복이 있어야 한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그 관계에서 배운 것을 다른 인연에 쓰겠다는 다짐이다. 나와 상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빈다. 내 안의 분노가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집착도 스스로 힘을 잃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길이 엉키지 않고 각자의 배움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연을 끊는 칼이 아니라 매듭을 풀어주는 바늘이다. 매듭을 자르면 또 다른 생채기가 생긴다. 바늘로 천천히 풀면 실은 다시 쓰인다. 관계도 그렇다. 풀어야 할 매듭은 풀고 남겨야 할 실은 보관한다.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더 따뜻한 옷을 찢기 위하여 이제 이 모든 말을 마음의 한가운데에 내려놓는다. 악연은 삶의 필연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배우는 과정의 한 장면이다. 적당한 때에 멈추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말로 풀어내면 된다. 오늘 밤에는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연락을 미룰 사람과의 대화를 종이에 미리 써보기. 짧고 분명하게 나의 기준을 담고 상대의 체면을 지키는 문장으로. 오후에는 혼자만의 산책 시간을 만들기. 걸으면서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세 문장. 나의 경계가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나와 너의 배움이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발걸음이 일정해지면 마음도 일정해진다. 일정해진 마음은 해로운 관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끝으로 단 한 번 부드럽게 부른다. 그대여, 남을 끊어내는 용기가 아니라 해로운 조건을 멈추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용기와 지혜는 연습으로 자란다. 연습은 오늘의 한 동작으로 시작된다. 문을 닫을 때는 고요하게 닫자. 고요하게 닫힌 문은 소란을 남기지 않는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호흡한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선다. 내가 걸어갈 길을 향해. 새벽의 공기가 조금 더 맑아진다. 마음의 창문이 조금 더 환해진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은 결국 모든 인연을 맑게 하는 일이다. 오늘 여기서 멈출 것을 멈추고 내일 다시 이어갈 것을 이어간다. 멈춤과 이어짐 사이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진다.